그 다음으로는 박성재 내란 관련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관련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근거에 관해서 특검의 최종 이어서 61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실체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면 명백한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주된 주장은 윤석열로부터 포고령도 안 받았고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시사항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특검 주장은 피고인의 이런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비상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인지 그 부분 주장이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명확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특검 최종 의견서에는 피고인 박성재가 노상원 수첩,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법무부 소관 사업에 관한 계획을 인지했다, 이런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노상원 수첩하고 여인형 메모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수 사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좀 특정을 해주시고,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를 인지해야 되는데 언제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 측 이 부분 명확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최종 의견서 30면입니다. 이 사건 공수 사실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에 관한 개헌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개헌 관련 지시 문건과 포고령을 전달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특검 의견서 나온 것 같이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공간 확보 조치,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검사 등 인력 파견 조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피고인 측에서 물론 이런 문건의 존부 자체도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포함해서 내용을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법령 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란 중요의무 종사에 관해서 형법 87조는 내란의 구체적 구성 요건인 폭동에 관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 모의 참여, 지휘, 기타 중요의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등에 대해서 각각 처벌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인율된 내란 관련 중요 임무라는 것은 이 규정 형식에 비추어 봤을 때 모의 참여 또는 지휘에는 준하지만 부하 수행과는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중요 의무 종사라는 구성 요건이 의율이 됐기 때문에 이 중요 의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 의무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주장은 뭐 지시 같은 거 안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내용에는 법무부가 비상계엄 선포 시에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중요임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 관련한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이거 변호인 측에서 아까 변론을 하셨던 부분인데, 불거분리 원칙 주장에서 공소장 56면에 보면은 위 3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라고 돼 있고, 그 3의 가항에 보면은 선관위 관련 수사에 대해서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선관위의 전산제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뭐 선관위 지금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심 판결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도 이 피고인의 내란 가담 목적에 포함됐다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공수 사실의 취지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게 3의 가항을 인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수 사실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6면, 57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목에 보면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등 인력이니까
파견 대상이 검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수사관 등 다른 인력도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에 정작 간부 회의에서 피고인의 발언, 피고인 지시 내용으로 언급된 부분은 검사들을 파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구 부분에 가면은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말하고 있는 피고인의 파견 대상이 검사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 이외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피고인 측에서 만약에 방어권 행사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방어해야 되는지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소사실 자체가 조금 내부적으로 불합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보면은 이렇게 56, 57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우정과 통화 내역이 지금 3번에 걸친 통화 내역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심우정과의 통화 내용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에 관한 피고인의 실행 행위의 일부에 포함되는 건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함된다면은 증거 관계를 밝혀주시고 그 공소사실이 직접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경위에 불과하다면은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결구 부분에 보면 또 위 임세진 등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에 혹시 심우정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명구하겠습니다. 그 의무 없는 일의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서 출입국 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없는 일의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4조 1항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 3을 들고 있습니다. 그 먼저 13조의 3은 1호부터 5호까지 지금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를 좀 특정을 해서 좀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소장 60면입니다. 배상업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그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계엄사령부에서 요청이 오면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라고 하여, 요 출근 대기와 그 다음에 출국 금지 조치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준비 완료를 병렬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하고 출근 대기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에 관계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이 출근 대기와 구별되는 어떤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입국 본부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 그 피고인 지시가 위법하다는 근거 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4조 1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40조 2항, 즉 비상근무를 하도록 할 때 뭐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공소장에도 포함되어 있고 특검 최종 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인 효력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38조가 정한 비상근무 사유 중에서 적어도 4호 정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의견을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특검이 조금 전에 40조 2항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출국금지팀 공무원들만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게 했다는 거니까 출근 대기한 출국금지팀 소속 공무원들과 다른 공무원들 사이에 형평성 또는 평등원칙 위반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상근무 사유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상근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과 형평성 등 이 조항을 들어서 그 비상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했는데 재난 구조 요원 팀 두 팀 중에서
한 팀에게만 나가서 빨리 임명 구조를 하라고 했더니 그 팀이 왜 저쪽 팀은 부르지 않고 나만 부르느냐라고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있으니까요. 이분 밝혀주시고, 전국적으로는 특검 측에서 근거 규정을 들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력 4조 1항이 정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란 중요임무종사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권하면 권리행사방에 있어서도 비상겸하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것과 의무 없는 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 2026년 2월 26일자 신용회가 증언 거부 사유서를 보면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 거부를 했거든요. 그 혹시 신용회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예.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음 기회까지 말씀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 특검 측에 대한 성명상 마치고 다음으로 변호인 측에 몇 가지 좀 확인 좀 구하겠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인 조금 전에 변론하셨을 때 피고인 측의 그 피고인이 배상업 신용 임세진한테 전화를 건 2024년 12월 4일 22시 57분경부터 23시 한 3분 4분경까지 그때 피고인은 포고령도 몰랐고 그리고 지시사항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변론하실 때는 이 비상계엄의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없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 그 변호인 주장했지만은 법무부의 피고인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업무를 지시했다, 비상계엄 하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그 비상계엄이 적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지 피고인 주장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어떤 게 있는지, 왜 적법하다 또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른바 8시 멤버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또는 적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근거가 뭔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검에 대한 성명사항 중에서 4가항과 나항, 5나다항입니다. 이거는 그 중요임무종사의 의미와 비상계엄 하에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권남용에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된 거니까 특검에 대한 성명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 의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특검에 대한 성명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구전명상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드린 거는 그냥 저희가 초안이고요. 그다음 최종적인 거는 오늘 공판조서에 또 구전명 사항을 기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전명 답변하실 때는 저희가 오늘 일단 나눠드렸지만 뭐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수정하면서 약간 구전명 사항의 내용이나 문구가 조금 변경될 수는 있으니까 지금 나눠드린 걸로 하지 마시고, 뭐 저희가 뭐 최소한 하루 이틀 내에 하여튼 공판조서 완성되면 열람 등사하셔가지고 그 공판조서에 나와 있는 구성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눠 주신 게 없습니다. 안을 네, 쟁점 정리 이거 한 장만 주셨는데요. 구조명상 안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 쓴다고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구성명상. 네, 거기 있잖아요. 거기 예. 그겁니다. 한 장씩 주니까 저한테는 못 받았습니다. 예. 괜히 받아 적었네요. 근데 그 내용인데 하여튼 공판조서에 기재할 테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걸. 공판조서에 기재할 테니까 그 부분 보시고 나중에 그 답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요건 저희가 그냥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성재 피고인에 대해서 증거 기록에 보니까 범죄경력조회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범죄경력조회가 제출이 됐나요? 저희가 이렇게 얼핏 봐서는 안 보이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해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 확인해보고 안 돼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없으면 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성명 내용이 이제 오면 그 답변을 보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측 구성명 영상이 좀 뭐 양은 좀 뭐 많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뭐 오늘 저희도 성명사항을 좀 네. 많이 받은 상황이라 예. 한 최소 2주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소 2주.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변호인도 그 정도 하시면 됩니까? 저희도 지금 뭐 다음 주가 또 이게 이 휴가 기간이 돼가지고 그럼 사실상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아니 특검의 의견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한 또 반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각자 네네. 답변을 먼저 아, 하시고 그럴까?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시죠. 또 네네. 상대방에 대한 답변은 또 뭐 반박은 네네. 그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봐도 뭐 저희도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사실은 뭐 휴정기에 준하는 네네. 그런 시기라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고려하고 어차피 저희가 또 다음 기를 좀 더 이제 다음 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 2주 내에는 기 일정이 좀 어렵거든요. 8월은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한 8월 25일이었던가? 예, 8월 한 다음 기일은 8월 한 25일쯤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구성명은 그러면 오늘 31일이니까 뭐 7월의 마지막이라니까 8월 19일까지 네. 8월 19일까지 네. 그때까지는 가능하시겠죠?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각자 답변만 하시면 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 그럼 저희가 조소에 기재하겠습니다. 네. 예, 쌍방 구성명에 대한 답변은 8월 19일까지 제출하겠다. 네. 그렇게 진술한 걸로 조소에는 기재해 놓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증거조사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원심에서 뭐 증거로 채택해서 서중조사도 하고 또 증인신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증거의 유죄 기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다 되는데요. 혹시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해서 증거조사된 증거 서류나 증인 등의 증거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검사 네. 측, 저희는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뭐 신빙성 여부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은 뭐 그건 조서에 남겨놓을까요, 그러면? 뭐 저희가 뭐 정보조사에 대해서 예. 지금 뭐 특히 최정부주 위반 또 증거재판주 위배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무 이의 없다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의견을 달리한다는 예. 걸 말씀해 그 부분은 주시고 해주고 다른 뭐 조사 자체는 이의 없다 이렇게 하시죠. 예. 그럼 변호인 측 의견으로 원심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뭐 다투는 취지다. 예? 유죄의 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의 신빙성에 네. 대해서 다투는 취지다라는 것만 조서에 그러면 사무관님 기재를 해주시고, 그다음 항소심 증거조사 관련해서는 일단 검사 측은 뭐 추가로 신청할 증거는 없으신가요? 네, 예, 없습니다. 없고 뭐 항소 안 하셨으니까. 예.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그 성명에 대한 답변서 하시면서 일단 송부 촉탁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12부와 종합특검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증인으로 한 12명 정도 네. 예, 이렇게 하셨고. 일단 그 관련해서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채택 여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네. 혹시 문서 송부 촉탁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서 송부 촉탁을 한 대상자가 윤석열하고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두 분을 좀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일단 그 문서 송부 촉탁 결과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의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 예, 여부할 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종합특검은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 예,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저희가 원심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부동의한 증거는 딱 한 사람입니다. 배상업만 지금 지수를 저게 부동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원심 재판장께서 공판 준수의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저희가 증거 동의한 모든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전부 불러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워낙 증거가 이게 없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이렇게 증거를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부담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이 지금 이 윤석열의 어떤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사건에 윤석열의 피의신문조차도 지금 우리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 저희는 뭐 지금 특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의신문 조서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지만
지금 나와서 일단 그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과 또 실제로 지금 이 법정에 나온 지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에 지금 내란의 중요무조사라는 피고인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그 우두머리라는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윤석열과 김용현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한 증거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수신문을 지금 가장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1시간씩 하지만 나머지는 한 수신문을 한 20, 30분 하면 충분합니다. 과연 원심에서 판단한 것이 맞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인신문 시간이 그리 많이 길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판장님께서 이 증인 신청을 좀 받아주셔서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진실이 뭔지를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주십사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어쨌든 지금 증인 신청한 건 피고인 측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 증인 신청에 대해서 특검에서 아까 말씀처럼 특검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사전에 논의한 게 있긴 하기 때문에 세부 결정을 말씀드릴 텐데 그 논의 말씀드리기 전에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검찰 측 의견에 대해서 증인 신청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근데 사실은 지금 특검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니까 그냥 원심대로 그냥 판결해달라, 기록에서 판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 인정을 한 데다가 특히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증인들의 진술은 하나도 언급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만 골라내가지고 마치 먼저 증명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좀 채택해 주셔서 재판부에 부담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또 집중적으로 재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할 테니까 채택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 또 변호인 또